이분은 이가 시려요 라는 제목을 달고 글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제가 20, 30대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찬 과일은 이가 시려서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30대 거의 후반 들어서고 있는데 찬물, 그다음에 뭐 찬 음료,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을 먹으려면 이가 너무 시리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캐러멜이나 초콜릿같이 당도가 높은 것을 어금니 깊숙이 씹는 순간에도 너무 이가 시리고 이가 아파온다고 하셨어요. 또 자기 와이프에게도 물어보니 그 와이프도 출산 후부터 나도 이가 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특정한 한두 개의 이빨이 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시린 느낌이 드는 건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사연을 보고서는 제가 다수의 치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수예요. 저희 남편 되시는 분한테 아니요, 여기 단톡방 되지. 있어요. 치과 그래요? 단톡방. 치과 단톡방. 치과 친구 많습니다. 네. 이구동성 치과 가서 진단받으세요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 시린니를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젊은 나이에도 호소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호소하시는 것 같고 네,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린니에 대한 원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치아의 구조를 보면은 우선은 치아가 우리 밖에 돌출된 부분이 있고 잇몸 속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에나멜이라는 그런 강력한 뭔가 보호막으로 쌓여 있고 그다음에 잇몸으로 박혀 있는 그 경계부부터는 에나멜이라는 이런 보호막이 없어요. 거기부터는 되게 약화되어 있는 실제로 치아 조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 특히나 과도한 칫솔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치주 질환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치아가 돌출된 부분과 잇몸으로 박혀 있는 그 사이 부분까지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있으면 이런 시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그걸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에 가서 그 상태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치각 과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자극에도 뭔가 더 예리하고 통증을 느끼는 반응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성인에서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시린니 증상이 있을 때 보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됐다가도 보호가 될 수 있긴 한데요. 만성적으로 뭔가 신 것을 먹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린니가 발생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치주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스케일링을 자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플라크가 끼면서 그런 찌꺼기들이 그 잇몸이 우리 치아가 박히는 그런 부분에 쌓이게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를 꽉 무는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외부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산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구강 상태가 조금 깨끗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치아 상태를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치과에서도 보면은 예방 치과 영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상태를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우리 어린이집 때부터 뭐 보건소에서 구강 상태 검사하고 그렇죠. 칫솔질 교육하고 칫솔질 교육하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칫솔질을 잘 못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위아래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큰아드님? 큰아드님한테 물어본 거죠. 신랑을 만나고 나서 알았고요. 사실 근데 얘기를 해도 그게 교정이 안 돼요, 제가. 그냥 위아래로 하는 것 말고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래요? 저는 심지어 되게 단순하게 칫솔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좀 끝이 다르면 교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대학 때 한번 배웠거든요. 그 수업 시간이 이제 의대 과목들 쫙 돌아가면서 하면서 치대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인지를 배웠는데요. 그게 네.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좀 설명을 해줘봐요. 물론 까먹었죠.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잡고서는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칫솔질이 되기 때문에 연필 잡듯이 이렇게 하고서는 칫솔질을 해야 된다. 연필 잡듯이 저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엄지와 검지처럼 가볍게 잡고 검지 검지로.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칫솔도 그럼 플러그가 잘 안 빠지잖아. 그쵸. 왜 제가 앙탈을 부리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선 아나운서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을 닦는 거는 칫솔의 부드러운 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플라크들을 제거하고 싶고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러고 싶어요. 치간 칫솔을 리나 치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던데요. 이 사이로. 아직 그러면은 치실을 쓰셔야죠. 아, 치실? 치간 칫솔도 잘하면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피가 난다.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피가 날 정도라면 이미 그 잇몸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 기억을 가물가물 되살려 보면 이렇게 이 잇몸과 치아가 닿는 부분 거기가 상하지 않게 잇몸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닦아줘야 되는데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횟수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아시죠? 3분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 궁금한 게 그럼 치과 의사 이 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정말? 그러게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진짜요? 그런 것들을 하루에 3번 닦는지는 치과 의사마다도 다르겠죠.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개원을 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뭔가 수익이나 그런 목적보다는 정말 환자들의 교육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을 30분씩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저 부인 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희소식은 아니네요. 괴롭죠. 월급을 안 갖고 오니까 괴롭긴 한데 하여튼간에 환자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 30분 동안 뭘 하느냐? 칫솔을 맞는 거를 권고드리고 그거 칫솔질 교육을 하면 평생 당신이 뭔가 나중에 뭔가 치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비싼 돈을 지불하거나 시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드리더라고요. 요즘에 치아 치료 보험도 엄청나게들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 선생님께서 좀 깎아주시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진짜 실천하는 게 세상 어렵다니까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잘못하고 있었던 게 방향은 잘 맞았고 그다음에 잇몸에서 이로 쓸어내리면서 하는 것도 맞게 하고 있었는데 대신 살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칫솔이 이렇게 휘어지도록 힘을 주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냘프신 분이. 그래서 막 여기 팔뚝에 막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팍팍 갈라지면서. 우리가 나중에 치과 치료비가 되게 비급여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비용이잖아요. 그럼요. 임플란트 하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들을 드신다니까요. 처음에 좋은 칫솔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칫솔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인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철수세미로 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 칫솔에는 치약에는 마모의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아내는 거죠. 철수세미 같은 효과를 갖는데요. 그래서 시린매드 등등 여러 가지 마모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없는 인맥 동원하여 치과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다 신 교수님이 너무 꼼꼼하게 얘기를 해줬고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 치아 아래쪽 뿌리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보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마모증이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 잇몸과 이가 닿는 부분 거기 패인 곳이 한두 곳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 근데 이게 메운다고 해도 사실 또 한참 지나고 나면은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떼워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치과 다니면서 또 떨어지면 또 떼우고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까지 손상되지 않으니까. 제가 시린이가 좀 심해서 작년 말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메우는 거 실수를 받으셨어요? 그때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가 진단들을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가 진단을 여러 번 했는데 한 1년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잘 안 가고 근데 막 처음에는 병원에 가도 말이 달라서
처음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컨디션이 나쁘면 이렇게 자꾸 아프더라고요. 누구는 뭐 대상포진의 전조 증상이라 그래서 항생제도 먹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항생제 먹는 것도 문제다.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분이 자기가 초기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오늘 카더라 통신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상포진 피부과도 가고 막 이러다가 또 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정말 못 이길 것처럼 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제 병원을 좀 열심히 다녔더니 검사를 막 하시더니 신경치료를 결국 했어요. 충치가 심했던 거예요? 결국 그거였는데. 아니, 근데 이가 아픈데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피부과를 갔다고요? 그 선배의 말을 조금 이따가 라돈 침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뢰도가 조금 이따 라돈 제가 이제 의료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 대상투진이 헬페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날 수도 있고 잇몸 안에 날 수도 있기는 하죠. 아니 그래도 일단은 치과를 가죠. 보통 저 정도 아프면. 이게 사이비 의료의 전형이죠. 치과에서 저도 그래서 옆에 사람 얘기만 듣는 거. 칫솔 받고. 근데 또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실 뭐 같이 살아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김소은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우리 남자도 그렇고 가까운 치과 가셔갖고 꼭 스케일링 받으시고 가능하면 신촌에 있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찬 과일뿐만 아니라 단 것을 먹었을 때,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가 저릿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마모증 관련한 증상일까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환경에 의한 영향에는 신과일, 그다음 초절임 음식, 탄산음료, 와인, 사이다 같이 산을 포함하는 것들은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생물이 하여튼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또 당 음식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당을 먹자마자 이가 찌릿하고 아픈 것이 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게 곧바로 증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하여튼 간에 치과에 관련된 뭔가 충치나 치아 균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극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반복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죠. 네. 진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희 남편도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아주 혼났었죠. 오늘 임 원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지 신 교수님께서 정말 뭐랄까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임 원장님이 들으시면 정말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임 원장님 밤새고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오신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빼곡해요. 아주 이게 자료가 잡지 한 권이네. 너무 든든해져. 진짜 너무 든든해. 아니 말이 너무 든든해져? 너무 든든합니다. 네.